제목, 중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렇게 해보라라는 영상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중년이 된 저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엔 어렴풋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비치고 있기에 그곳에는 어느덧 중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응시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순간 뇌리에 스쳤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였을까? 이제 남은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철학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중년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가장 현실적인 의문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보내는 낯선 신호, 사라진 열정, 달라진 인간관계,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까지 삶은 어쩌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 한편을 스치고 지나가듯 느껴집니다. 이제 삶의 무게는 점점 더 정신을 넘어 몸까지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너무 문명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고 기술은 순식간에 진보되어 빠르게 진화되고 있지만 그 이면 속에는 미처 그 감정을 해석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두운 뒷모습들이 자리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지나치리만큼 강한 주장과 소음들은 온 천지 사방을 펼쳐 올리지만 정작 필요하고 호흡할 수 있는 소통은 사라진 듯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빠르게 말을 던지고 더 빠르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결국 마음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진심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중년은 외로운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유난스럽다라고 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무능하게 보일까 때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가면 우울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제는 중년 남성도 중년 여성도 이 모든 이들에게는 억지로 역할을 강요하는 삶이 아닌 그냥 동시대를 살아가며 생존해야 하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는 선언을 하고 싶은 시기입니다. 남성, 여성과 같은 억지성 역할도 더 이상 대립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성으로의 역할이 아니라 친구이자 전우이자 동지로 양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삶을 함께 가꾸어가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 시기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불안은 늘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중년을 괴롭힙니다. 중년이 되면 불안은 점점 짙어집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미래, 보이지 않는 결과, 흔들리는 관계, 이러한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마치 낭떠러지 앞에 선 듯 위태위태의 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년은 단지 위기의 시기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중년은 세상으로부터 중간평가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 맺어온 관계, 쌓아온 내면의 깊이, 이 모든 것이 하나씩 되짚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마음을 자라게 합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난 사랑, 즉 상한 사랑을 계속 받아온 사람은 중년이 되면 타인을 지배하거나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상한 사랑을 받은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자유롭지 못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독립보다는 타인을 얽혀매려고 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 사랑을 받은 성인이라면 차라리 혼자 독립해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사랑 속에서 기쁨을 느끼기보다 거절당하고 소외되는 감정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중년으로서의 삶은 그때부터서는 자꾸 무겁고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중년은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이미 부모가 되어 있기에 더 이상 전지전능한 부모의 역할에 매달려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솔직함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로 변화합니다. 이제는 자녀가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년인 부모는 안심하고 노년으로 미래로 부담 없이 향할 수 있으며 자녀 또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와의 소통에서는 숨김보다는 솔직함이 더 중요합니다. 중년이 된 부부간의 갈등이나 삶의 어려움도 자녀에게 적절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자녀는 이미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오히려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할 수만 있다면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서적 감성도 변화하게 됩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지만 대신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은 깊어지며 인간관계에 대한 감수성도 풍부해집니다. 또한 신앙의 영역도 이 시기에 더 심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의미와 본질을 묻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중년은 그렇게 조금씩 영혼의 깊이를 더해만 갑니다. 이때는 또한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년의 이직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더 큰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의 갑이 아닌 사회의 을로서 위치가 바뀌는 시기, 자존심은 내려놓고 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는 자리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년이 무력한 시기는 아니랍니다. 중년은 심리적으로 가족을 위해 또는 타인을 위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자긍심과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중년은 그런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즐거움은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중년의 내공이자 실력이자 능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요리를 떠올립니다. 똑같은 재료도 누구의 손에 쥐어졌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내듯 같은 하루, 같은 문제, 같은 조건일지라도 그걸 어떻게 요리해내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와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자성어 질탁동시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즉, 부모의 양육 동기와 자녀의 생존 본능이 서로 맞물려야만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부모는 자녀가 생각하는 전지전능의 자리, 즉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이제는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따뜻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중년은 그런 관계의 소중함을 더 절박하게 느끼는 시기입니다. 가족의 사소한 감정도 나누어야 하고 작은 일상의 기쁨도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중년의 외로움은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년은 더 이상 늙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존재입니다. 중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중년의 삶은 다르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 아름답지 않는 계절이 없듯 중년은 젊음이 저무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깊어짐에서 오는 따스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호흡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천천히 고귀한 자신의 걸음으로 잘 승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